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BG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8월 그야말로 정말 격변의 8월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8월 초부는 굉장히 힘들었고 또 네. 후반 들어서는 뭔가 좀 변동성도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 어찌됐든 8월도 지나가고 이제 뭔가 절기상으로 봐도 약간 이제 가을 기운도 느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시장 분위기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묘한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떻게 참 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참 외국인들이 안 도와주는 와중에 개인들이 우리 시장 지켜내고 있는데 지난주 보니까 주간으로 1% 하락. 네. 월간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3.48%를 기록했는데 우리가 코스피가 예. 그래도 이게 8월 5일 날 장 빠졌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 13.85였습니다. 그러게요. 전월 대비. 예. 그러니 낙폭 많이 줄이긴 했는데 그렇지만도 뭐랄까 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렸던 분들한테는 참 좋은 기회였지만 대부분 이제 들고 계신 분들한테 있어서는 8월 한 달 힘들었죠. 그렇죠. 네, 힘들었고 이 9월에 오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주말에 여기저기 한번 뒤져보니까 차트 같은 걸 보니까 아유 뭐 하루하루 이 차트 관상이 달라져요. 그래요. 하루는 보면은 이러다가 이거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제 금요일 날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 뭐 9월 달에 전통적으로 통계적으로 9월 달이 1년 12달 중에 제일 안 좋은 달이라고 네. 막 겁은 주는데 은근히 이게 뭐 그림이 좋아지는 느낌이기도 해서 나쁘지 않아 보이기도 뭐 좋아질 하고. 거는 별로 없는데 예. 지표는 좋아지는데 그러면서 생각했죠. 월요일 날 송재경 대표님이 좀 풀어주셔야 된다. 월요일부터 계속 초치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네네네. 이제 송 대표님이 이제 혀를 좀 뚫어줘야 된다. 그러게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지 그러니까. 좀 봐야겠네요.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좋은 얘기.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 뭐그 소리 듣고 싶으면 우리가 송 대표님을 모시는 게 아닌데. 네. 네. 8월 달을 좀 먼저 봐야 되겠네요. 어땠는지. 맞습니다. 이게 8월을 보려면 7월을 사실 지켜보시면 7월부터 복귀해야죠. 예, 사실은 7월이 시장에서 바라는 소식은 다 들었는데 오히려 7월 한 달을 상당히 고생하고 끝났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한 달 전으로 네, 느껴보면 그때는 네. 전 시장이 다 마이너스였었거든요. 전 세계 시장. 그러네요. 네. 그랬다가 오히려 이제 8월 들어서 이제 그 정점이 말씀 아까 주셨던 8월 첫째 주, 8월 5일이 이제 최하위점이었죠. 그랬죠. 모든 시장이. 예, 모든 시장이 예. 그래서 결국은 7월 초부터 8월 5일까지의 급락세를 마감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시장 전체가 8월 한 달은 다 플러스를 많이 냈고요. 특히 유럽 쪽에 보시면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뭐 이쪽이 한 4, 5%대의 그런 월간 성장, 상승 내면서 상당히 잘 좋게 마무리했고 홍콩이 그 사이에 워낙 고생하다가 네. 중국 시장이 적어도 8월 한 달은 좀 플러스권을 꽤 많이 내면서 상위권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S&P 500하고 나스닥 100이 한 달로는 괜찮았는데 뭐 사실은 주간 단위로 보면은 좀 재미없어지는 그러한 또 한 주였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제일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하고 대만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보시면은 꼴찌입니다. 그러네요. 아우 좀 왜 이게 마음이 힘들었냐 보면 이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었던 그러네요. 한 달간. 근데 네. 안타까운 게 한 달도 마이너스인데 지난주도 마이너스로 지난주도 끝났다는 마이너스였어요. 거. 그래서 이 좀 네. 돌려 세워놓고 8월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다. 또 대만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었다. 결론적으로는 한 달 동안 전반적으로 유럽 쪽의 강세는 뭐 상당히 좋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한 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저 주요 주가 수익률로 해서 가져오신 첫 장표는 좀 우리 국민들과 우리 투자자분들의 자존감을 많이 무너뜨립니다. 어째 저렇게 꼴찌입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참. 되게 한 달 수익률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3.7. 3.7%. 그다음에 일주일은 마이너스 1%. 네. 그것도 8월 5일 날 마이너스 14%에 시작, 육박했던 그걸 갖다가 예. 그나마 줄여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 상황은 어땠나요?
이게 이제 아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열위에 속한 것 중에 네. 이후에 국제 금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한 달 동안 오히려 금리가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우측을 보시면 스위스, 영국, 한국, 독일 이 지난 한 달간 오히려 국제 금리가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일본, 호주, 미국 정도는 이제 금리가 내려갔는데, 네. 근데 이걸 조금 길게 놓고 보면 6, 7월 달에 사실은 그 금리가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좀 과하게 좀 내려왔다. 특히 좀 그랬죠. 예, 7월 달 들어서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한 이제 반발로 오히려 올라갔는데 미국은 그래도 마이너스 하락은 좀 유지가 됐었는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는 좀 6, 7월에 금리 하락이 컸기 때문에 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데 좀 걸림돌이 됐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첫 번째 그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우리 또 이제 기술주들이 특히 네. 밸류체인 중에 반도체 밸류체인의 기술주 아까 대만도 안 좋은 거 보셨지만 예. 이게 금리도 올라가고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 거꾸로 얘기하면 금리의 이제 하락 방향과 기술주가 좀 리바운드를 한다면 그러면 다시 좀 회복 속도도 빠를 수도 있겠다. 또 역으로 그렇게 좀 뭐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수급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 외국인들이 참 안 사주거든요. 아, 네네. 예. 아유, 거래소에서 지난 한 달 동안 3조 2,400억 순매도네요. 그냥 현물만 봐서는. 뭐 코스닥도 결국 조금 마이너스고 거기다가 뭐 지수선물만 보더라도 지금 이게 외국인들이 마이너스니까 현물 선물할 것 없이 이 친구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 뭐 특별한 그게 있을까요? 아니면 뭐 이 친구들 계속해서 한국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다 보니 이럴까요? 뭐 외국인들 동향은 어떻게 그 속내를 파악하십니까? 일단은 여전히 그냥 미국 중심으로 투자를 미국 하고 있다. 중심으로 투자. 그게 이제 근데 이제 변곡점에 저는 점점 와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달러의 방향성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킹 달러 네. 네. 또는 뭐 강달러 뭐 어쨌든 뭐든 그것이 정점에 와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는 지금 되게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상 미국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강할 때 미국 증시가 좋고 반면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환율도 약세인데 주식시장도 보통 약세로 가는 상대적으로 네. 이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지금 특히 미국의 지금 달러 강세에 대한 고민들 논리.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모든 자금이 다 묶여 있잖아요. 지금 예. 투자자들이. 예. 그리고 오히려 7월 달, 8월 달에 변동이 있으면서 오히려 또 역으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또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상대적으로는 수급에서도 외국인들이 한국에다가 눈길을 줄 그러한 아직의 그러한 그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방향성은 미국의 그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약화되면 결국은 지금 달러 스마일 쪽에서 보면 미국의 킹 달러의 주식시장도 강달 경기도 좋고 킹 달러였으면 이것이 이제 반대편으로 내려가려면 달러도 약세로 가면서 미국의 경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약화되다가 모습. 이렇게 갈 때가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상황. 좋은 거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미국을 포기하고 네. 이제 한국으로나 또는 다시 유럽이든 좀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최근 들어서 달러 8월 한 달을 우리한테 기대를 줬던 거는 달러의 약세가 좀 시작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근데 모든 나라에 대비해서 지금 달러가 약세였기 때문에 네. 크게 이제 이거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약세는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크게 그것이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네. 큰 흐름, 자금의 큰 흐름 측면에서는 미국의 지난 한 십몇 년간 묶여있던 대규모 자금들이 서서히 빠져나올 수 있는 빌미는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이 예를 들면 터널의 끝을 지나가려다 보면 마지막이 좀 더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환율의 변화가 약세로 가는 거는 우리나라 환의 강세로 가는 거는 충분히 우리 저희 동학개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좀 기대감을 가질 만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로 따져봤을 때는 지난주 수요일 조금 늦게는 목금 이틀 동안 아니면은 뭐 길게 보면 수요일부터 해서 의미 있게 탁
이렇게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달러 약세 했던 소리에서 살짝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 시세의 흐름을 좀 봐야겠다 싶긴 한데 저는 오늘 송 대표님 나오시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게 썰이 분분해가지고 지난주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식이 빠지는 날 보면 환율도 빠질 때 우리 전통적인 그 논리가 무너졌거든요. 원화 강세에 있고로 주식은 좋다 했는데 환율이 빠지니까 뭐 갖다 붙이기를 수출주들이 수익성이 떨어졌어 뭐 이런 식으로 또 붙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소위 이제 예. 판매 움직임과 예.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길게 보면 같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방식이 맞는데 우리 전통적인 그 논리. 예. 근데 하루하루를 맞추는 것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좀 뭐랄까 좀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갖다 붙이 하는 사후적인? 거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너무 짧게 보면 예, 시장이 그 정도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조금만 적어도 뭐 한 달, 일주일에서 한 달, 뭐 한 3개월 이렇게 좀 길게 놓고 방향성을 보시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 말씀이. 네. 예. 그 8월 한 달 업종별 수익률도 좀 궁금해지는데 8월달 빅 이벤트가 또 엔비디아 실적이었잖아요. 물론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좀 그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또 실망 매물들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한 달간 업종별로 수익률 어땠나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 업종은 다 좋았죠.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상위권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V자 반등을 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뭐 사실은 고생했던 기술 업종도 괜찮았고 제일 좋았던 건 금융입니다. 그래서 금융 산업재 뭐 필수 소비재, 부동산 뭐 이렇게 다 좋았는데 잘 요거가 최근 이제 지난 일주일을 놓고 보면 큰 흐름에서 결국은 금리 인하 수혜 업종들이 여전히 좀 방향성을 잘 잡고 예, 있다. 확실히 예. 그 보시면 제가 일주일 그러니까 수익률로 제가 이렇게 순위를 매겼는데 왼쪽부터 보시면 금융, 산업재, 소재, 유틸리티, 건강관리 대표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때 시장 금리가 떨어질 때 상당히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은 그런 업종들이 왼쪽에 지금 포지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주일도 그렇고 한 달도 그렇고 상당히 괜찮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확실히 한 달간 그래도 좀 많이 회복은 했지만 지난 일주일간 놓고 보면 역시 빅테크가 들어가 있는 기술, 경기 소비재, 통신 서비스 업종이 부진했다. 상대적으로 열이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까 뭐 지난주에 저도 금요일 날 여기 그 직선에 나와서도 포인트가 판이 바뀌고 있다. 시장의 판이 확실히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확실히 마지막 지난 한 주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그 기존의 빅테크에 집중돼 있던 투자가 외부로 적어도 다른 업종으로 빠져나오고 있고 빠져나가는 분야는 금리 인하 수혜 업종으로 가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최근 3개월은 미국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1등이었고요. 네네. 6개월은 유틸리티가 1등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하게 1등의 순위가 이제는 빅테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는 거를 우리 투자자분들도 꼭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필수 소비재도 굉장히 좋았네요. 맞습니다. 예, 필수 소비재도 근데 이건 사실 별로 좋은 아니, 시그널은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미국의 경기가 확실히 좀 둔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 있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포인트는 지금 이번 9월 FOMC도 중요하지만 그 점도표도 되게 중요한데 앞으로 연착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앞으로 하반기 내내 시장에서 엄청나게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네.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게 경기 진단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뭐 지난 주말에 나왔던 PC 물가 예. 지표도 이제 결국은 좋다. 그리고 무슨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도 좋다. 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물가가 떨어지는데 뭐 소비가 그러면 위축돼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월가 쪽에서도 그렇고 왜 좀 이 소위 먹물들은 왜 자꾸 경기 침체론을 얘기하죠? 이게 소비라는 게 예.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줄이기가 가장 어려운 게 소비잖아요. 예. 쓰던 가락이 보통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가락이 있다. 예, 쓰던 걸 하다가 심지어는 빚내서까지 하다가 그 빚이 막히면 이제 그때 이제 손 들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뭐 이렇게 예, 가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소비가 상당히 비탄력적이라서 예. 그래서 상당히 소비가 향후 전망을 보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해왔던 걸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지금까지 좋다고 앞으로도 좋다라는
보장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비관적인 분들은 그 얘기를 한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은 7월 달도 여전히 숫자가 좋았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원래 그 실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그러한 개인 소비 지출이 전 월 대비 원래는 0.3% 증가할 거라 생각했는데 0.4가 나왔죠.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안에 일회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자동차가 그 미국의 그 CDK 그 CDX인가요? 그 온라인 해킹 이슈가 예, 있어갖고 예. 자동차 판매 둔화됐던 것들이 회복되면서 네. 일시적인 게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실질 소비가 여전히 0.34 정도 잘 나왔었고 우측에 3개월 근원 PC 물가 연율도 보시면은 1.7, 그러니까 연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야 2% 중반까지가 올라왔지만 지금 최근 3개월을 연율로 보면 거의 2% 밑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저것 때문에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좋았던 거잖아요. 이제 이유가 뭐냐면 연준이 좀 마음 편히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은 확실히 좀 조성이 됐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후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고용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씀 주신 대로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에 갖고 여전히 설왕설래하는데 시장에서 지금 가장 최고는 4번입니다. 4번. 네. 예, 4번이면 3번 있는데 한 번은 B컷이 있는데 지금 적어도 9월 달은 B컷은 아닐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 목금 사실은 또 고용지표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지난 1년간의 흐름을 보시면 이런 표현 그렇지만 거의 뭐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널뛰기를 하는데 원래 1년 전에 4번이었는데 그게 다시 4번이었는데 그 사이에 7번에서 한 번으로 갔다가 지금 4번까지 왔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FOMC에서 분기에 한 번씩 발표하는 경제 전망 요약 네. 여기 가장 6월 달 말에는 한 번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벌써 이게 3개월 전인데 뭐 가물가물한 상황인데요. 이번에 또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전도표가 이번 이제 9월 달에 이때 과연 얼마 정도를 보느냐가 또 시장에 어떤 그런 연준이 바라보는 경기에 대한 시각 같은 것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올해 어느 정도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한 9월 달 한 번 하고 그리고 이후에 두 차례에서 한 75bp 요 정도 얘기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5씩 3번 예. 하면 75. 저도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시장에서 아까 그 월가에서 일부 이제 걱정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번 9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 주 목금이죠. 네. 고용 지표, 10월 고용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것은 열어놓고 가야 된다. 예, 봐야 될 것 같고 더 할 수도 있다. 또 내지는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용 그러는데. 시장이 둔화되면 더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예. 만약에 고용시장 생각보다 튼튼하면은 사실은 포즈할 수도 있고 네. 그건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사실은 보는 거 중에 걱정하는 거는 이겁니다. 결국은 주식시장은 100% 연착륙을 완전히 주가에 상정하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반영한 거죠. 예, 거의 네. 뭐 95%, 100%에 가까운 예. 주식시장이 내재하고 있는 연착륙 환율은 거의 95% 수준이고요. 이 검정색 선입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이 이제까지는 거의 같이 움직이다가 채권 시장이 연착륙에 대한 확률은 7, 8월 달을 겪으면서 좀 떨어졌어요. 이제 네. 주식하고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금리 빠지면 채권한테는 좋으니까 저렇게 약간은 동상이몽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근데 어쨌든 채권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측면도 있지만 최근의 수치들을 보면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는 빨리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면서 적어도 주식과 채권이 시장의 그 연착륙에 대한 견해가 갈리고 있다는 거는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꼭 체크해 볼 포인트가 있는 그러한 괴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저 월가에서 제일 그 잘 팔리는 전략가가 골드만삭스의 스콧 러버너더라고요. 루브너, 예. 그러니까 델리버티브스. 이분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한 몇 주짜리 짧은 파동까지도 다 맞춰가지고 맞습니다. 7월부터 잘 맞췄죠. 여름에 지금부터는 팔아라. 그러다가 이제 저가 매수 막 하고 싶은 그 레벨에서 아직 바닥 아니야. 아직은 바닥 멀어서 했는데 또 더 밀리고 이제는 사도 돼 했더니 진짜 튀고 이래 놓으니까 지금 완전히 우샤우샤 하면서 본인도 약간 고무가 됐는지 이제 막 날짜까지 찍더라고요. 이제 9월 10며칠부터는 팔라고 또 그랬죠. 예. 이제 그 러브너가 찍어준
포모 현상까지 그리고 뭐 자사주 매입 이런 걸로 해서 9월 16일까지는 간다 네, 해서 예, 날짜까지 찍더라고요. 네네. 9월 16일이 보니까 9월 16일이 뭔가 했더니 우리 이제 추석 연휴 시작한 그건데 월요일인데 그럼 9월 16일까지고 그럼 17, 18은 뭔가 싶었더니 FMC예요. 그러니 이제 9월 FMC 전까지는 간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거 합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뭐 그 잘 맞추는 사람 쪽에 따라 붙는 게 최선이죠. 그러다 이제 털리기 시작하면 이제 좀 제껴 놓는 게 맞고 한데 대표님은 지금 우리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9월은 전통적으로 안 좋았다. 그리고 뭐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전에 좋은 적 없었다. 이게 시장의 속설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9월에 이제 다음 주도 월요일 날 출연은 해 주십니다만 이제 연휴 전에 한 2주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일단 뭐 전략부터 제시하시고 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뭐. 예, 그분이 말씀하신 네. 논리 중에 하나가 계절성도 있었지만 네. 그 자사주 매입 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루브너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그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와서 그 말씀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의 자사주가 블랙아웃이란 기간이 있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그 매입하는데 그걸 중지하는 기간이 있는데 실적 발표 한 2주 전부터는 이제 블랙아웃에 들어간다. 아 그때는 자사주 매입을 못 한다. 네네. 보통 실적 발표 2주나 한 달 전부터는 스탑을 해서 실적 발표 끝나고 48시간 이후부터 자사주를 다시 재개하는 마치 연준 인사들이 FMC 2주 전부터 어디 가서 블랙아웃, 연설 네. 못 하듯이 예, 똑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 알고 네, 회사가 네, 장난칠 네, 수 있다는 네. 것에서 아예 도망가 있으려고. 아하. 그러니까 소위 무슨 그 어디 가서 오야나무 밑에 가서 뭐 가끔 매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게 9월 16일이 언제냐면 그때부터 소위 그 자사주 블랙아웃에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 그분의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올해가 대선이 있는 해지 않습니까? 네. 예. 대선이 있는 해는 특히 9, 10월 달이 변동성이 가장 커지는 그런 해거든요. 그래서 요 차트를 8번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일반적으로 그 모든 그 대선이 있었던 해에는 지금 보시면 저 하늘색 선 요게 이제 중간에 9, 10월 달 보면 이렇게 살짝 그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9, 10월이 보통 10월 바닥까지 이게 보통 지수가 좀 떨어지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는 계절성이 첫 번째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밑에 붉은색 선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픈필드 일렉션 이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심플합니다. 미국의 그 후보는 보통 양당 후보잖아요. 예. 민주당, 공화당. 양자 후보 중에 한 명은 항상 현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대선. 그런데 둘 다가 현직이 아닌 경우를 오픈필드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자주 있냐면 8년 연속 시키고 나면 그 소위 집권당에서도 현직이 아닌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 예.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가 현직이 아닌 경우가 보통은 변동성이 좀 더 크더라라는 것이 지금 지난 75년간 있었던 하하. 일이다. 예. 근데 예. 이거는 그냥 미루어 짐작해 보면 둘 다가 현직이 아니면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떨어질 거잖아요. 네. 최근에 지금 고민하는 게 해리스가 얘기하는 거 보면 긴가민가 하지 않습니까? 대체 예. 무슨 얘기 하는지 뭐 이런 생각들이 예. 좀 일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야 원래 하던 얘기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올해 사실은 오픈필드 일렉션이라는 그러한 전통적인 변동성이 더 커지는 그 타이밍하고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9월 중순 이후로의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평균적이긴 하지만 늘 있어 왔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요걸 보시고 긴장을 좀 하면서 그 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의 주도주였던 뭐 AI 관련주라든지 반도체주가 더 갈 수 있을지 이 부분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그러니까 그동안 S&P 500 내에서 기술주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뭔가 좀 확인된 게 하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확실히 사랑이 식고 예. 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예. 식은 게 이번 지난주 확실히 좀 나타났죠.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보면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사랑이 커서 지금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S&P 500 중에 그 정보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32%까지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1등 업종입니다. 가장 큰 많은 업종. 이게 과거 언제 제일 높았었냐면 닷컴 버플 때 피크가 33%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목이 찬 거죠. 근데 이 32, 33이 얼마나 큰 거냐면 다른 업종이 가장 컸을 때가 최근에 비교해 보면 2007년도에 금융 제일 잘 나갈 때 그때가 22%였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에 소유값이 날아갈 때 그때 그 에너지가 26%가 피크였습니다. 결국은 33%, 2%는 엄청나게 높은 비중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모든 그 돈들이 기술에만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산이 될 텐데 예, 그런 예. 측면에서는 지금 과거의 큰 흐름상에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두 번째 큰 흐름에 눈에 잘 띄는 것 중에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이 네. 있군요. 기술 아직 하셔도 돼요. 네, 조금. 기술, 통신, 건강관리 요 세 개를 합친 것이 짙은 파란색이고 하늘색이 금융, 에너지 소재.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적이고 경기 순환적인 그 세 가지 업종을 두 개를 나눴는데 정확히 신기하게도 이렇게 맞잡고 있죠, 서로. 예.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떨어지고 이게 합친 것의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S&P 500 중에. 아니 어쩜 저렇게 완전 대칭 대깔코만이네요. 그렇죠. 신기하죠. 와, 예, 저도 신기하네. 이거 보고 이걸 예. 꼭 소개시켜드려야겠다. 예, 이 차트를 갖고 예. 왔는데 확실히 보시면 지금은 금융, 에너지, 소재 업종이 제일 낮은 25, 24가 와 있고 네. 기술, 통신, 건강가 44 거의 피크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어허. 결론적으로는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한 달 동안 금융, 에너지, 소재 아까 우리가 봤지만 지금 한 달 수익률이 얘네들이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위권으로. 예. 확실하게 이게 지금 서로 소위 그 주도권 싸움에서 리즘 체인지라고 하죠. 체제가 좀 변화되고 있는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과거의 최고점 수준까지 지금 비중을 다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내줄 확률이 높아서 내 포트폴리오의 색깔이 어디에 좀 더 집중이 돼 있느냐를 꼭 한번 챙겨 보실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차트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저거 직접 만드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이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하는 거 제가 제가 무슨 BOA 능력이 있다고. 자료 저기 자료 뱅크 출처 써 그러네 있어요. 그러네. 예, 예. 네. 진짜 이 나이 돼 보세요. 저것이 잘 안 보여. 예. 네. 저희가 좀 확대해 드렸어야 오케이 되는데. 오케이.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687포인트, 코스닥도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76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4,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보합 예상되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2% 소폭 오름세 예상됩니다. 호가 389,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99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기아가 지금 호가 흐름 좋아 보이네요. 3.68% 강세가 예상되고요. 현재 호가는 11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1% 하락이 예상됩니다. KB금융 1.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87,500원, 신한지주 보합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6만 8,300원. 알테오젠 지금 계속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금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0.6%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32만 1,000원이고요. HLB도 1% 이상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900원. 에코프로가 보합 예상되고요. 엔캠은 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7,700원. 삼천당장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6만 2,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에도 5% 강세를 보여줬었죠. 리가켄바이오 보합 예상되고요. 휴젤 0.5%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27만 4,000원. 클래시스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9,650원. 리노공업 보합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글쎄요, 오늘 어떤 섹터가 시장 상승을 이끌지 좀 주목이 되네요. 그동안 진짜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서도 네. 딱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굉장히 집중해서 팔았는데 지금 주말에 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저렇게 오르고 네. 그걸 했으면은 조금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줘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오늘도 팔면은 깡패죠 뭐. 암만 수급이 깡패라지만 시장에 네. 패도 뭐 이유가 있어서 맞아야지.
열어보면 뚜껑 열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지금 시장 그러면은 어때요? 지금 AI 쪽 계속해서 좀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서학개비 분들, 예. 우리 뭐 동학개비도 마찬가지지만 큰 흐름에선 미국의 흐름이 결국 우리나라에도 다 네, 전이가 네. 되기 네, 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지금 저희 주도권 싸움에서 장기간 뭐 하나로 놓고 보면 원탑은 AI를 포함한 기술주 그리고 네. 거기를 좀 더 키우면은 빅테크 이들이 사실은 지난 10년, 15년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드디어 좀 리즘 체인이 되는데 이게 기여도 입장에서도 확실히 좀 변화가 있다. 네. 그게 이제 그 다음 차트를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이게 지난 1년 동안의 변화에서 지난주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엔비디아가 작년 하반기에는 전체 S&P 500 이익 기여도의 거의 70% 최대 네. 많을 때는 저러 정도로 엔비디아 혼자 다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M7까지 하면 100%가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493개는 이익이 막 줄었었거든요. 네. 감소를 했었기 때문에 저랬었는데 이제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M7, 이 모든 것에 지금 이익의 지금 그 소위 이익 증가의 기여도가 예.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3분기 정도 되면 한 70%, 4분기 되면 절반, 그다음에 내년으로 가면 30% 언더로 가고 지금 493개의 이익 기여도가 가파르게 증가해서 내년 이맘때 되면은 거의 70% 가까이 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앞에 빅테크,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에 집중했던 돈들이 자금이 빠져나와서 493개로 가야 되는 게 어찌 보면 타당한 거고 예. 이런 것들이 아까 봤던 그 소위 이제 그 업종의 그런 비중이 교차되는 이제 지금 44%까지 갔던 기술 통신 그 건강관리 쪽이 좀 내려오고 밑에 있었던 금융 소재 에너지 이쪽이 지금 올라가는 요 모습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이익에 대한 기여도, 이익 성장의 기여도 자체가 또 주도권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그새 지금 미국 하면 빅테크 또 한 종목 하면 엔비디아에 좀 모두 지금 몰빵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는 자금이 서서히 빠져나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미국의 서학개미들 투자하고 계시면 이제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투자하시기보다는 동일 가중으로 전에도 몇 번 말씀했지만 예. 분산시켜져 있는 그러한 ETF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의 흐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지금 저 그림에서 저 그림을 갖다가 저기 우리가 먹는 저 피자라고 생각하시죠? 뭐 어쩜 뭐 파이의 크기가 자 소위 말해서 저기서 엔비디아라고 하는 토핑이 굉장히 비중이 많았다가 이제 S&P 이제 나머지 493개 종목이 약간 겨자 색깔이네. 겨자를 더 쳤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저렇게 해서 이제 맛이 달라지겠죠. 네. 근데 저것이 소위 말하는 파이의 크기는 피자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저렇게 되는 거하고 피자도 커지면서 저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물론이죠. 지금 당장으로 그래서 주식시장이 연착륙을 네. 기대하면서 네. 지금 아까 봤더니 금융, 산업재, 소재 예. 이쪽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 기술주는 버텨주고 네. 거기 위에다가 저것이 얹어지면은 베스트 그림이긴 한데 베스트 그림이다. 근데 내 포트폴리오에 그러면 그만큼 자금이 더 늘어줘야만 그걸 똑같은 비중으로 쫓아갈 수 있을 땐 그러지 못하잖아요. 네. 내 자금은 한정돼 있으니까 포트폴리오의 성격을 좀 바꿔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한계인 거죠. 예. 시장이 올라가는 걸 똑같은 규모로 다 못 쫓아가니까. 네. 계속해서 현금을 계속 늘 수 있으니까 마치 투입할 수가 카지노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입니다. 내가 지면 그다음 4배, 8배 이렇게 배수로 계속 가면은 이길 수 그럼 있거든요. 언젠가는 이게 한 번만 이기면은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있느냐죠. 아하. 그래요. 이게 계산을 하면 그렇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색깔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딱 와닿는 비유를 해주셨네요. 네. 예. 원래 그래요. 카지노에서 이기려면 계속해서 승수로 돈을 예, 베팅을 그냥 하면 계속 배로 네, 가면 하면은 그래요. 저 100만 원 터졌어요. 그다음 200만 원 태워요. 예. 또 터졌어 이제 300이야. 아, 그럼 그게 400. 아니에요. 제곱. 그 제곱으로 곱하기 계속 제곱으로. 예, 제곱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가면 한 번 결국은 예, 맞으면 예. 이겨서 나올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거죠. 그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있느냐 이거죠. 그 돈이 있느냐의 문제고 예. 이제 그 터지는 게 언제냐의 문제인데 터지기 전에 잘못하면 그 우리 그 드라마 그 카지노에서의 그
호구가 되는 거죠. 호구 왔는가 소리 듣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야 되는데 못 일어섰죠. 아니 그래서 그러면 AI 반도체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좀 사실 이제까지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아니 그거는 미국 얘기죠. 늦게 진입하신 미국 분들은 얘기죠. 그거는 이제 시장은 또 그걸 봐주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아니 이게 잘못 또 교체 매매를 하면 타이밍 잘못 잡으면 또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싹 다 교체하는 거는 제일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차를 가지고 지금 9, 10월 달에 네.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 동안 서서히 이 종목들을 그러니까 시장을 봐가면서 이렇게 종목을 계속 꾸준히 교체해 나가는 비중을 교체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꼭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뭐 양시장 일단 9월달 첫 거래를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8월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양시장도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시장 하단이 지지되는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이제 뉴욕 증시 8월 마지막 거래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기 때문에 좀 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지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장에서 뭐 주요 반도체주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어느 정도 상승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도 섹터별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9월 2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요 기술주들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뭐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다시 한번 상승 마무리가 됐고요. 국내 증시도 최근에 그래도 계속해서 좀 하단은 지지가 되고 있고 다만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 상단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9월 달에 또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지 많은 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실 텐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35% 올라갑니다. 2683포인트, 코스닥도 소폭 올라갑니다. 77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1% 강보합권이네요. 74,400원. SK하이닉스는 0.6% 떨어집니다. 172,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2.7% 강세입니다. 398,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올라갑니다. 989,000원이고요. 현대차는 떨어집니다. 25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가 0.6%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106,900원. 그리고 KB금융이 강보합권으로 86,000원, 신한지주 0.7% 올라갑니다. 5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이 1% 올라갑니다. 17만 원이고요. 알테오제는 보합이네요. HLB가 0.78% 상승, 0.3% 상승, 9만 100원이고요. 알테오젠 약보합이고요. 에코프로가 0.7% 올라갑니다. 86,200원, 엔캠은 소폭 하락합니다. 19만 1,1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1.5% 올라갑니다. 16만 400원, 이거래 연속 상승이고요. 리가캠바이오는 떨어집니다. 96,200원, 휴젤 1% 올라갑니다. 27만 5,500원, 클래시스 보합이고요. 리노공업은 0.9% 하락하면서 19만 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니까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됐어요. 빠르게 좀 상승폭을 축소해내고 있는 상황인데 딥페이크 관련주들 오늘도 강세를 보여줍니다. 보안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M83이 지금 13% 급등합니다. 31,400원. 그리고 라운시큐어도 1.6% 올라갑니다. 2,430원. 이스트소프트가 1% 올라갑니다. 15,710원. 크라우드웍스는 지금 약보합권이고 센즈랩이 6% 강세 보여주고요. 한빛소프트가 3.8% 올라갑니다. 그리고 파수 2.7% 상승하면서 6,6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지금 모니터랩이 2.7% 강세고요. 플랜티넷도 1.38% 올라갑니다. 오늘 딥페이크 관련주들 또 보안주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차전지 쪽에서는 이제 대형주들이 좀 움직여요. 셀 업체들 흐름이 좋은데 LG 에너지솔루션이 3.48% 올라가면서 40만 원 선 지금 회복이 됐어요. 40만 500원. 그리고 삼성 SDI도 2.68% 상승하면서 36만 3,500원. LG화학도 2.9%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쪽에서는 셀 업체들 흐름이 좋고요.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이런 대형주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밖에는 이제 오늘 또 화장품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11%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줍니다. 76,100원이고요. 코리아나도 10% 급등합니다. 2,825원. 그리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도 1% 이상 올라가고요. 클리오도 4% 강세 31,750원. 삐아도 3.2% 올라가고요. VT도 4% 올라가면서 3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투, CNC 인터내셔널 다 4%, 5% 강세고 뷰티스킨, 마녀공장, 토니모리 다 올라갑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오랜만에 또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만 치료제도 움직임 좋네요. 대봉에르스가 4% 강세 보여줍니다. 지금 16,0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동아이스티도 1.7% 상승 중이고 유한양행도 1% 올라갑니다. 142,600원. 블루엠텍 2% 이상 올라가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일동제약, 한미약품은 좀 내림세고 펩트론도 약보합권이고, 그러니까 같은 비만 치료제 내에서도 종목별로 모멘텀, 희비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넷 은행 관련주로 올라갑니다. 지금 K뱅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K뱅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브리지텍이 17% 급등합니다. 7,790원. 인지소프트도 11% 급등합니다. 21,700원이고요. 라운시큐어, 포스코DX, KG이니시스, KT까지도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K뱅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의 관련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입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67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9억 원, 46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417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90억 원, 31억 원 매도 우입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3시 30분 마감 대비로는 1원 50전 상승한 1,337원 50전에 개장이 됐고요. 지금 조금 더 올라가네요. 1,338원 선까지 올라가네요. 지금 환율은 네. 묘한 흐름이 보입니다. 지금 달러엔이나 유로달러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선이라고 하는 21선을 갖다가 달러엔이 상향 돌파하고 유로달러 하향 돌파하니까 이게 지금 유로 약세 유로 약세, 엔 약세, 즉 달러가 지금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어지간하네요. 지금 정민앵커 이렇게 점검해 주셨듯이 막 네. 어지간한데 다 가는데 이 대형주들만 패네요. 또 외국인들이 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쪽으로 네. 참. 오히려 셀업체들을 사고 LG와 그런데 2차 전지는 그림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 지난 금요일도 언급을 했다가 삼성 SDI, LG 엔솔 같은 게 차트가 이뻐 보입니다 했다가 금요일 날은 주춤했는데. 소장님이 이틀 빨리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틀 빠르네요 확실히. 근데 LG 엔솔은 맞네요, 확실히. LG 엔솔은 200일선 열고 지금 그림이 제대로 지금 탄력 받았어요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으나 뭐 제일 싼 거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인텔 차트 보고 있으면 사고 싶어집니다. 너무 싸서. 예, 너무 싸서. 그리고 자꾸 이렇게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예. 뭘 판에 어쩌네 그걸 떠나서 뭐 그래 하니까 문제는 싼 거 붙들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럴까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대표님 제 얘기가 너무 나이브합니까? 아닙니다. 회사가 좋고 주가가 회사가 많이 좋고. 빠졌으면 그게 이제 오렌 버핏이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예,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예. 네. 지금 워렌 버핏 말씀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꾸 이제 월가 시황에서 적어도 이렇게 버크셔 스웨이의 지분 변화, 워렌 버핏 옹에 대해서는 꼰대론이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 문 말하기가 겁나는 게 시대가 바뀌는데 이제 뭐 옛날 얘기나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버핏옹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못 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전설인데 네. 지금 또 BOA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코카콜라,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애플 지금 많이 판 건 알고 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지분을 갖다 한 2,700만 주인가 팔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현금 비율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조금은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버핏이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근데 현금을 늘리기 시작한 게 거의 뭐 제 기억에
한 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렇죠? 1년 반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근데 예.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소위 그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들고 네. 있는 종목들을 줄이고 있다는 게 이제 예, 사람들이 예. 좀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걸 새로운 종목을 사기보다는 지금 현금을 계속 쌓아간다는 게 걱정인데 지금 그 버핏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코멘트는 따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제 그 1년 정도 지나고 이제 주주 서한에 쓸 때나 이제 이게 나올 텐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흐름을 놓고 봐서는 일단 버핏이 생각하기에는 미국 시장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건 첫 번째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이제 그 소위 세금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거기도 예, 미리 팔아야지 이제 소위 중과세 되는 걸 좀 피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 테크니컬한 이슈도 있긴 하다는데 어쨌든 그걸 다 합쳐놓고 보더라도 버핏이 계속 현금 더비를 높여가는 가장 큰 이유가 확정적으로 살 수 있는 단기 국채만한 게 없다. 단기 국채가 5% 이상을 줬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걸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그 현금이라는 게 그냥 현금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단기 국채 들고 갔던 거기 때문에 뭐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짭짤하게 사실은 장사를 했다 봐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근데 은행주를 파는 거는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버핏도 어느 정도는 좀 위험 관리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제가 갖고 온 이 차트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다기보다는 좀 걱정되는데 이게 미국의 고용 중에 사실 그 고용이 이번 주에 사실은 그래서 목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 목금. 예, 왜냐하면 정확히 한 달 전에 네. 그 큰 변동의 시작이 7월 달 고용 선황을 8월 초에 첫째 주에 네. 목금 발표하면서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때 뭐 사베 룰이 이제 작동했다. 네, 뭐 그 안에 그러면서 들어갔다. 그때 금요일과 월요일 날 막 네. 전 세계 시장이 요동을 쳤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정확히 이제 한 달쯤 지나서 이번 주 또 다시 목금이 발표되는데 미국의 고용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 조금은 이게 염려할 구석이 분명히 있다. 왜 연준이 이제는 자기네들이 정책을 바꿀 때가 됐다. 타임 has come 한 이유가 네, 이제 네.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보통 그러니까 미국의 민간 고용 기여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좀 작게 보여서 이제 안 보이네. 뭐냐면 그 정부가 예산을 써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대표적인 게 보면 교육 분야, 그 다음에 건강 관리 분야, 여기 이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 국립교육 뭐 이렇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요걸 제외하고 순수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 기여도 전체 일자리 창출분 중에 그 기여도가 40% 밑으로 지금 떨어졌다는 겁니다. 7월 달에 38까지 떨어졌는데 통상 이 정도가 과거에 됐으면 스트레스 홀더라고죠. 이걸 뚫고 내려오면 임계점을 뚫고 내려오면 통상적으로는 침체가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미국의 고용 시장에 뭔가 그 크랙이 생기고 있다. 이게 그런 것이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확실히 이번 주 목금에 있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게 특히 금요일 날 데이터가 7월 달, 그러니까 우리가 8월 초에 봤었던 7월 달 데이터의 그러한 걱정을 잠재울 수 있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로. 왜냐하면 이게 또 안 나와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룸이 생겼다. 이게 저는 그거보다는 네. 경기가 안정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이번 금요일 날 발표될 미국의 비농업 급여 상당히 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실업률도 너무 높아져서는 안 되고 맞습니다. 고용 창출 개수도 갑자기 줄어들고 하는 거는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이제는. 당연히 이제 그거 이제는 갖고, 시장이 그거 그대로 갖고 받을 겁니다. 금리 인하해 줄 거야 하는 논리는 이제 지나간 거고. 만일 그렇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는 지금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고. 네. 네, 여기 네. 금리가 인하되는 와중에 그 고용 시장이 안정이 돼야 이제 경기가 좋고 주가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엔 실업률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은 반응할 거기 때문에 이번엔 좀 잘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어떨까요? 내일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는 거. 예. 잘 나와야 되죠. 예, 그럼요.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다행히 근데 그 신규 주문과 재고 비율이 좀 돌고 있어서 네. 시차를 두고는 제조업 지표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행이긴 한데 오히려 이제 목요일 날 발표했을 서비스 네. ISM 서비스 지수가 좀 잘 나와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전에 나온 개인 소비 지출 PC 이것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PC요. 예. 요거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은 나쁘지 않았고 네. 물가도 잘 잡혀서 적어도 연준의 정책의 폭은 좀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다 봐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고용을 자꾸 보는 이유가 결국은 미국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돈을 잘 벌어야 그걸 가지고 저녁 때 가서 주말에 가서 돈 써갖고 그것이 네네. 기업의 이익으로 전가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미국의 평균 주간 초과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미국은 주간으로 많이들 네네. 일들 하시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서 월급을 더 많이 받을 거잖아요, 주급을. 그 돈 갖고 바로 쓰지 않습니까, 그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보시면 S&P 500 선행 EPS가 짙은 파란색이고 그다음에 주황색 선이 평균 주간 초과 근무 시간 제조업 네. 분야에 이렇게 보시면 1980년도의 장기 차트거든요. 보시면 모양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보시면 결국은 평균 근데 대체로 평균 주간 초과 근무 시간이 늘어나면 네. 결국은 시차를 두고 또는 거의 동행하게 S&P 500 선행 EPS가 늘어납니다. 줄면 같이 줄고요. 근데 방향성이 거의 같은데 최근 들어서 좀 걱정스러운 게 선행 EPS는 위로 올라갔는데 네. 초과 근무 시간이 줄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따라노는 게 좀 걱정이 되는 거고 이걸 빨리 되돌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 지수 다 중요한 이유가 저걸 끌어올릴 수 있는 일종의 그러한 소프트 데이터가 그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럼 저장표의 끝부분에서 저 다이버전스 괴리를 보고 있으면은 실업률하고 난판만 체크할 게 아니라 평균 노동 시간하고 저 시간당 임금도 잘 봐야겠네요. 근데 실업률이 늘고 네.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좀 준다는 얘기는 저게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내려올 수밖에 사람이 좀 여유가 그러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초과 근무 안 시켜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예.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 실업률도 고용 지표의 악화는 무조건 초과 근무 시간도 낮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게 결국은 시차를 두고 기업들의 이익에 예. 안 좋은 영향을 주기 그거는 때문에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충분히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네요. 네, 네. 지금이라도 좀 채권 비중 늘리는 건 괜찮은 거예요? 채권은 그대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에서 모든 구간에서 제일 좋은 자산 하나 꼽자면 미국 국채입니다. 네, 국채. 예, 그래서 미국 국채, 그러니까 국채는 금리 하락기에 무조건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말씀드렸는데 다만 지금 미국의 적정 금리 수준이 얼마냐에 대한 논리는 있어요. 지금 네네. 대략 지금 3.8까지 와 있는데 10년물 금리가 대략 3.7을 고점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실업률이 생각보다 높아지면 네. 3.7이 적정이 아니라 더 내려올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버퍼가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을 들고 가는 것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